영화 제목 도둑 표시. 사랑에서 비구니가 홍민준을 만나 왕을 폐위할 계획을 논의한다. 은조가 자신에게 복을 빌어준 그 비구니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다. 그 비구니와 은조의 아버지 사이에는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었지만 은조의 어머니조차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 왜냐하면 비구니와 홍민준이 서로에게 비밀스러운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바로 홍민준이 그 비구니를 왕이 일으킨 치명적인 재난에서 구해준 사람이다. 그 비구니는 원래 선제의 왕비였는데 선제가 붕어한 후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왕비가 해를 입었다. 살아남기 위해 왕비는 매미 허물벗기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은조의 아버지가 바로 이 계획을 생각해낸 사람이다. 그는 왕비를 절로 데려가 응거하게 했고 비군이라는 신분은 왕비가 위험에서 벗어나 여러 해 동안 숨어 지내기 위한 가명일 뿐이었다. 은조의 아버지가 운명을 받아들이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받아들였다면 왕비는 정반대였다. 수많은 세월 동안 왕에 대한 원한을 품고 언젠가 직접 왕에게 복수할 날을 기다려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은조에게 접근한 이유다. 홍민준에게 일어난 병고들을 은조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 목적은 홍민준이 스스로 자신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었다. 과연 홍민준이 왕비의 복수 계획을 지지하고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작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왕비를 배신할 것인가? 모든 것은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은조야, 왜 네가 이 팔찌를 가지고 있지? 은조의 손에 익숙한 끈을 본 홍민준이 매우 놀라서 추궁한다. 은조가 솔직하게 말한다. 아, 이 팔찌요? 어떤 비구니가 준 거예요? 은조의 말을 듣자 홍민준의 안색이 창백해진다. 은조가 걱정하며 말한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홍민준이 곧바로 말한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은조는 믿지 않고 아버지가 자신의 태자와 관련된 일로 불안해하는 줄 알고 말한다. 아버지, 태자 일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태자와 결혼할 꿈을 꾸지 않아요. 궁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저는 제 약속을 지킬 거예요. 평생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 거예요. 은조가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모습을 본 홍민주는 매우 자책하지만 어쩔 수 없다. 자신과 왕은 애초에 같은 뜻을 품지 않았고 왕과 태우도 절대 이 혼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딸이 나중에 고통받는 것보다는 이 새로 싹튼 감정을 직접 막아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침묵하자 은조가 계속 말한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오랜 세월 동안 암암리에 견뎌온 억울함을 알아요. 그게 아버지가 태자를 싫어하시는 이유인가요? 하지만 아버지, 태자는 왕과 전혀 달라요. 태자는 좋은 사람이에요. 절대 왕처럼 과거의 잘못된 길을 따르지 않아요. 간신의 말을 듣고 충신인 아버지 같은 사람을 벌하지 않아요. 은조의 말을 듣자 홍민준의 얼굴이 정말로 창백해진다. 그는 떨면서 은조의 어깨를 잡고 묻는다. 은조야, 왜 네가 이런 걸 알고 있지? 누가 네게 말해줬어? 태자냐? 은조가 조금 당황하며 말한다. 아니에요. 태자가 아니에요. 그 비구니가 준 팔찌의 주인이에요. 저도 왜 그분이 이런 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기품을 보니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홍민준이 화를 내며 말한다. 은조야, 오늘부터 아버지 허락 없이 밖에 나가지 마라. 절대 그 비구니를 만나러 절에 가지 마라. 그리고 그 여자가 말한 모든 걸 잊어버려. 알았지? 아버지의 화난 표정을 본 은조는 조금 무서워져서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네, 알았어요. 은조의 어머니가 홍민준이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달려와 묻는다. 대인님, 은조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홍민준이 곧바로 말한다. 아니야. 내가 너무 앞서 걱정하는 거야. 자, 빨리 은조를 데리고 들어가서 재우게.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 나가야 해. 홍민준이 말하고 밤에 떠난다. 은조의 어머니가 걱정하며 묻는다. 은조야, 무슨 일이야? 왜 대인님이 그렇게 걱정하고 화를 내시는 거지? 은조가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밤에 그렇게 급히 가시니 걱정돼요. 어머니, 제가 아버지를 따라갈까요? 어머니가 곧바로 말한다. 안 돼. 대인님 말씀 잊었어? 들어가서 자. 대인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실 거야. 대인님이 절에 올라가 한 방으로 들어간다. 그 비구니는 전혀 놀라지 않고 오히려 차를 우리며 홍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대인님 오셨어요? 앉아요.
저와 할 이야기가 있어요. 은조의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한다. 왕비마마,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우리 사이의 약속을 잊으신 겁니까? 제가 왕비마마와 약속한 일은 이미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왕비마마가 약속하신 건 왜 어기시는 겁니까? 왕비가 일어나 비웃으며 말한다. 내가 약속을 어겼다고? 나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고 당신 가족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모든 걸 잊고 왕에 대한 옛 원한을 계산하지 않겠다고는 약속하지 않았어. 홍민준이 곧바로 말한다. 왕비마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왕을 복수하시려는 겁니까? 신은 생각하기에 왕비마마께서 스스로 힘을 가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겁니다. 왕비마마는 왕의 모든 비밀을 쥐고 계시죠. 옛날에 왕이 왕비마마에게 손을 뻗었지만 운 좋게 피하셨습니다. 그걸 복으로 여기십시오. 왕은 아직 왕비마마가 살아있다는 걸 모릅니다. 이번에 왕비마마가 모습을 드러내면 신은 홍민준이 말을 끝내기 전에 왕비가 말한다. 내가 직접 나서겠다고 한 적 없어. 당신이 나 대신 나서 주길 바라는 거야. 왕비가 말하고 천주머니를 꺼내 펼쳐 낡은 책 몇 권을 홍민준에게 건네며 말한다. 여기에는 옛 모든 죄악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선제를 해친 일까지 포함해서요. 대인님께서 이것만 조정에 바쳐 태후와 조정 대신들이 보게 하면 왕의 왕위는 흔들릴 거예요. 그때 내가 나타나 왕을 폐위할게요. 홍민준의 안색이 변하며 말한다. 왕비마마, 죄송합니다만 저는 하늘과 땅의 맹세에 더 이상 조정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중책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왕비가 크게 웃으며 말한다. 그래? 좋아, 당신이 안 받는다면 강요하지 않을게. 그럼 동길에게 부탁할게. 그는 비록 도둑에 불과하지만 의협심은 당신보다 훨씬 낫지. 대인님은 모르시겠지만 동길이 바로 관료들의 죄악 장부를 왕에게 바쳐 처벌받게 한 사람이야. 이번에 왕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알면 분명 도와줄 거야. 다만 그가 나타나면 왕의 표적이 될 테니 대인님은 효도하는 아들 하나를 잃게 될지도 모르지. 왕비의 말을 듣자 홍민준이 비웃으며 말한다. 왕비마마, 오해가 있는 것 같군요. 동길 일은 우리 가족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왕비마마께서 그를 믿으신다면 그에게 맡기십시오. 저는 오늘 와서 왕비마마께 상기시키려 온 겁니다. 저와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은조에게 다시 한번 접근하시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 목숨이라도 걸고 누구든 막겠습니다. 홍민준이 말하고 떠나려 하지만 왕비가 막는다. 홍민준 말은 잘하시네. 그럼 만약 동길이 나를 도와준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걸 가만히 볼 수 있나? 홍민준이 놀라 돌아본다. 왕비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한다. 대인님이 그렇게 똑똑하시면서도 모르신다고? 당신이 아끼는 그 딸이 바로 동길이야. 조정에서 쫓기는 그 도둑 이름. 어디 보자. 설령 모든 걸 알게 된 후에 당신 때문에 나를 거절한다고 쳐도 만약 내가 모두에게 동길의 진짜 신분을 밝히면 어떨까? 그때 그 아이는 조정의 모든 관리들의 표적이 될 텐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홍민주는 완전히 경악한다. 그는 은조가 동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한 적이 있지만 은조가 교묘하게 모든 의심을 지웠다. 이제 왕비가 다시 한번 화건하니 홍민주는 완전히 절망한다. 홍민준의 모습을 본 왕비가 말한다. 대인님, 저는 그 아이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왕을 폐위하는 데만 도와주시면 이 비밀을 죽을 때까지 지켜줄게요. 왕비가 은조를 미끼로 위협하자 과연 홍민준이 왕비를 도와 왕을 대신할 계획에 동의할 것인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